네, 국제평화주의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평화주의. 자, 국제질서 존중, 세계평화, 인류의 번영을 위해 노력한다는 원리. 자, 항구적인 영원한이란 뜻이고요. 세계평화, 인류 공영, 같이 잘 살자는 거죠. 자, 제5조 1항, 대한민국은 국제평화 유지 노력. 자, 여기서 어떤 전쟁을 부인하는데 그 전쟁이 모든 전쟁이 아니라 침략적 전쟁. 자, 여기서 침략적 전쟁의 부인. 단 누군가가 쳐들어왔을 때 우리를 막기 위한 자위적 전쟁은 허용. 침략적 전쟁은 다른 나라가 전혀 우리나라에 대한 공격의 기미가 없는데 우리가 침략하는 걸 침략적 전쟁. 이건 하면 안 되는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전쟁은 괜찮아. 할 수밖에 없어. 이런 의미고요. 자, 그 다음 6조 1항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 알죠? 조약. 한미 상호방위 조약. 이런 거.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이거 국제관습법 이런 거 뭐 예를 들면 다른 나라의 내정은 간섭하면 안 돼. 이런 것들 우리가 딱 명시적으로 해서 뭐 조약처럼 체결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다 약간 불문율처럼 지키고 있는 그런 느낌의 그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고 하는데 얘들아 이거는 통틀어서 이런 걸 국제법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국제법과 국내법을 비교했을 때 강제력과 구속력이 더 센 게 뭘까요? 라고 한다면 국내법이거든. 왜냐면 국내법을 어기면 바로 뭔가 뭐 수사가 들어가고 형사라면 수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막 재판에 기소가 돼가지고 형벌도 내려지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국제법은 사실은 어떤 강대국과 뭐 약소국 간의 분쟁이 있었을 땐 사실은 강대국이 배째면 그만이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국제법의 구속력과 강제력은 좀 낮은 편이죠. 근데 그런 낮은 국제법에 대해서 이거 지금 이때 이 국내법은 우리나라 법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헌법법률 명령 조례 규칙 요거 중에. 근데 우리는 법률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고 있는데 요거 자체가 우리는 이거 국내법 법률처럼 우린 지키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명이기 때문에 요거는 국제법 존중. 이렇게 존중을 하면 사실 국제법의 내용 자체가 국제 평화를 위한 내용이니까 국제평화에 기여를 하겠죠. 자, 그 다음에 국제평화 유지 활동 참여. 자, 국제평화 유지 활동은 이제 유엔 차원에서 평화방위군 조약 그런 거 하는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6조 2항 보면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위를 보장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외국인의 지위 보장하고 이거 상호주의라고 해요. 상호주의. 자, 여기서 상호주의란 자, 나라 간에 예를 들면 우리나라 미국 사이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미국인들에게 내가 이렇게 해주면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 땅에 들어온 한국인에게 그와 동일한 대우를 해주겠다 라고 하는 그런 대우예요. 그러니까 동등하게 서로 네가 해준 만큼 내가 해주겠다. 이런 게 상호주의거든요. 근데 요렇게 하면서 이렇게 되면 얘들아 다른 나라에 가 있는 한국인에게 좋은 대우를 받게 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에게 잘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외국인의 지위 보장이 되면 국제평화에 기여하게 되더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한글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나라의 뭘까요? 우리나라의 통일을 평화적으로 추구한다는 원리. 자, 우리나라는 아직 지금 전쟁이 끝나지 않은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헌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을 지향을 한다. 그래서 평화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고 여기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니까 왜 북한은 1조가 얘들아 그 사회주의 국가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해서 통일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거고요. 네,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의무를 진다. 그래서 대통령 처음에 취임 선서할 때도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평화 통일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평화통일 정책 수립 실천해야 되고, 대통령 직속으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설치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1학년 때 이제 1학기 때 골든벨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주간 골든벨 아마 나간 친구도 있을 거야. 그 기관에서 하는 거고요. 남북교류 협력이 지금 거의 약간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가 종국에 당장 통일 안 하더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의미가 있으니까 교류 협력을 추진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다. 이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여기는 다 통일 들어가니까 평화통일주의 찾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화국가의 원리. 네, 문화국가의 원리는 얘들아 문화의 지읒, 이응, 시옷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지읒, 이응 하면 자유 하니까 자유성 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자, 자율성이에요. 자율성. 자, 여기서 문화의 자율성은 뭐냐면 다른 국가 기관이나 아니면 다른 것에 이렇게 간섭이나 개입을 받지 않고 문화의 독자적인 측면에서 그들이 뜻하는 바를 표출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게 문화의 자율성 인정이고요. 그리고 근데 개입을 하면 안 된다. 여기 플러스 국가가 문화를 보호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온, 사실은 얘들아 이거는 굉장히 앞과 뒤가 상충되는 부분이거든요. 자율성을 인정하려면 사실은 내버려 둬야죠. 소극적 자유를 해야지. 근데 국가가 보호한다라고 하는 건 이건 또 어떤 의미로는 적극적 자유에 해당되는 건데 왜 이게 공존하는 거지? 자, 왜 공존하겠어요? 문화 영역을 그냥 내버려 두면 지금 같은 우리가 상황을 보면은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대중문화의 그런 것들은 굉장히 다들 관심을 갖고, 그러니까 더 발달을 하게 되는데, 문화 산업으로 발달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어떤 전통 문화, 소수 문화, 뭐 판소리 문화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냥 시장의 논리대로 내버려 두면 사실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가치가 있다면, 보존의 가치가 있고 그럴 이유가 있다면 국가가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인간문화재 보존하고 판소리 문화 같은 것도 보존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그래서 균등히 다 얘가 발달할 수 있게 해야 된다 라는 얘기고요. 다음에 국가는 전통문화 개성 발전, 민족문화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그래서 전통문화 진흥, 아까 인간문화재, 종교, 학문, 예술의 자유를 보장을 해야죠. 이런 걸 보장을 해야 문화가 계속 발달할 거 아니야. 그쵸? 그리고 평생교육의 진흥, 의무교육 제도. 자, 이런 교육 제도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도 계속 이렇게 대대손손 이어지고, 우리가 실제로는 안 하는 것도 학교에서 우리는 명절에 이런 걸 해요. 이런 게 전통놀이예요. 이런 걸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문화 계승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고요. 국민의 문화 향유를 위한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1대1 매칭. 1대1 매칭이에요. 잠깐 스톱을 하고 다시 한번 풀어봅시다. 자, 그래서 가장 관련이 깊은 헌법의 기본 원리 1대1 매칭을 할 건데요. 첫 번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유지 능력 없는 사람 의료급여 제공하는 거. 이거는 인간다운 삶을 위해 복지국가의 원리. 그쵸? 자, 모든 국민은 신체 자유를 가진다. 그러면 자유. 뭐죠? 자유민주주의. 자, 민주국가는 국민 합의로 성립,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이러면 얘들아 국민주권도 되고요. 사실 자유민주주의도 돼요. 자유민주주의.
왜냐면 민주에 해당되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 민족 공동체 회복 남북. 요거는 평화 통일주의. 평화 통일에 이게 주의가 있고 원리가 있는데요. 이건 뭐 큰 차이 없어요. 그래도 똑같이 써야 되니까. 자, 문화재 보존, 국민의 문화적 향상, 문화 국가의 원리. 문화 국가의 원리. 자, 인류 공존을 위하여 국가가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 인류 공존이잖아. 인류 공존. 국제 평화주의.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